안녕하세요. 전 일반고 문과 학생인데요.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학과들은 대부분 자연 계열입니다. 문과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연 계열 학과로 지원할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지금 학생의 고민사항을 들어봤는데요. 문과에서 자연계열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교차 지원이 허용되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교차가 허용되는 학과, 학부, 또 대학 이렇게 보면 사실 최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학 가나의 구분을 두지 않고 또 과탐과 사탐의 구분을 두지 않는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교차가 가능하다, 교차가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보통 자연계열, 그러니까 수학 가와 또 탐구,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에 인문계로 가는 것은 사실 쉬워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 또는 과학탐구라는 지정된 수능 응시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에서 문과로 가는 건 쉽지만 문과에서 자연계열로 사실 가는 것은 좀 어려운 편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문과이지만 사실 자연계열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먼저 학생의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를 보니까 내신 평균 등급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의 조합 말고 이 학생은 워낙 문과 학생이지만 국수, 영, 과학 과목을 넣어서 국수, 영, 과로 산출했을 때 2.98이라는 내신 평균 등급이 나와요. 2점대 후반이네요. 수상 실적은 21개의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내용들을 보면 뭐 자기주장 발표 대회, 독도 글쓰기 대회, 독서 토론 대회, 장려 등 이런 글쓰기 관련한 상들이 좀 많은 편이고 또 스팀 영상 대회라고 해서 융복합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영상물 대회에서 대상을 탄 게 눈에 띄네요. 또 생태숲 만들기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고 동아리 포트폴리오 대회에서 장려상. 그래서 어찌 보면 창의, 융복합 활동들도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한 기록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회과학 쪽 활동도 있는데 뭐 모의법정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거나 또 학교의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탔다거나 또 학업 우수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좀 다양한 융합 활동을 하는 학생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요. 특히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한 산출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었다라는 것도 수상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환경 동아리, 학생이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동아리 활동은 환경 동아리에서 꾸준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재밌게도 이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했네요. 이 학생이 텃밭 가꾸기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아는 이제 지인 분이 무슨 강연회 세미나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사실은 진로나 이런 부분을 미리 정해놓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로를 빨리 너 정해봐라. 진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진로로 좀 진로를 찾게 해줄까 싶어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책들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서점에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읽어보게끔 하고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다가 진로를 정했대요. 그래서 엄마 나는 진로를 정했어요 라고 하더래요. 의미심장하게. 그래서 그래 그래 뭐 반가운 마음에 뭘로 정했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이 학생이 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진로 희망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심을 했어?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이런 다시 1차 산업, 1차 농업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신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원점으로 회귀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기반 사업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이 잘 되는 뭐 이런 진로 쪽을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연히 아이가 이렇게 독창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엄마로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교내에서 어떤 식으로 그럼 진로 연계 활동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경제, 경영 뭐 이런 쪽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관련한 동아리도 많고 또 교내에서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농업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교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마땅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논의 끝에 교내 화단 한 켠을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 학생이 화단 가꾸기를 허용해줘서 텃밭, 조그만한 텃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서 그 텃밭 가꾸기를 지금 2년째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게 없는데 라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정말 뚜렷하게 이 진로를 갖고 있고 내가 이 진로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고 또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어요 라는 의지, 열정을 가지고 가능한 선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융통성 있게 그렇게 고민을 얘기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줘서, 아, 그러면 너 텃밭 가꾸기 한번 활동해볼래? 해서 그런 학교 내에 어떤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쨌든 나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좀 의미 있게 수행해 보고자 노력했었다라는 점이 보여진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교내 텃밭 가꾸기 활동을 환경 동아리에서 꾸준히 진행하면서 산림과 환경 보존 체험을 했었고요. 또 교집 편집 동아리도 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봉사 활동 시간은 209시간으로 교내 선도부 활동 위주로 채워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독서 활동은 다양한 독서를 했는데 환경 관련 독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군주론, 기후 다이어트, 플라스틱 행성, 과학 철학을 만나다, 일상을 바꾸는 쓰레기들, 꽃들에게 희망을, 자존감 수업, 이런 다양한 교양 서적들을 골고루 읽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기별로 8권 정도 제출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우선 학생은 이렇게 전 학년에 걸쳐서 특별히 어떤 과목이 두드러지게 잘하고 어떤 과목을 못하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전 과목 성적이 다 2, 3등급 선에서 평이하게 골고루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학교 행사 및 대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양 도서나 자기개발서, 교과 관련 도서 등 폭넓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해 왔던 학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독서 이력도 보이네요. 스스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했었던 학생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었던 활동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종 지원 시 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실에 화분을 비치해서 이제 교실 환경 개선 또는 교실 정화 활동 등에 힘썼다라는 것도 행동종합 특성사항 기록에 담당 담임 선생님의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텃밭 가꾸기도 역시나 진로와 연관된 활동으로 보여지고, 학생들이 이런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했었던 것 외에도 또 교내 학급 내에 이제 친구들, 또 이런 학우들과 고민을 나누는 상담자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었던 것으로 행동종합 특성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 키워드가 아예 적극적으로 공감 능력을 실천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그대로 적극적으로 공감 능력을 실천하는 학생, 이렇게 이 학생을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융합적 인재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또 우수성을 수상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물론 보충, 보완은 해야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자연계열로 지원을 하는지, 난 정말 환경이나 이런 산림 관련 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적극적 의지를 어필하는 자소서가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학종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재밌었던 거는 북극곰 살리기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집 편집 동아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활동으로 이렇게 북극곰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해서 환경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보자료집을 기획하고 배포하는 그런 활동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학생의 특장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로 보완을 하고 1단계 통과가 됐을 때 2단계에서 면접 준비를 잘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 활동도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종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학생한테는 유리하고요. 최저 기준이 있다면 자연계열은 대부분 수학, 가형과 과탐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요,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 합격했었던 사례입니다.